네, 이어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하루 쉬어갔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안에선 무려 세 가지 포인트나 확인해 볼 사안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는 AI 과열 논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가 또다시 공을 쏘아 올렸고 여기에 알리바바 회장도 AI 마치 버블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 논란에 힘을 더해 줬는데요. 정말 확대 해석인 걸까요? 아니면 공급 과잉이 진실일까요? 이 부분 반도체 안에서 저희 첫 번째 체크 포인트로 분석해 볼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대형 IB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줄줄이 올려잡고 있습니다. 물론 메모리 가격이 이제 반등 시그널을 보이면서 회복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마이크론까지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밝혔죠. 그렇다면 이 세계 메모리 3대 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상승할 수 있을까요? 논란이 되고 있는 HBM을 차치하더라도 이 부분이 가능한 건지도 두 번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비전은 또다시 SK하이닉스와 추가 공급 계약을 발표했네요. HBM과 같이 연결해서 확인해 보고요. 이어서 자동차는 어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관세 여파를 좀 맞긴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여파가 일시적이라면 우리는 앞으로 4월에 있는 미래에 있을 기아의 인베스터데이 재료를 목격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분석도 더해졌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이분은 어디에 좀 베팅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의견 들어볼 거고요. 이렇게 관세 때문에 시끌시끌하다 보니 계속해서 관세 여파,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사각지대를 찾는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답은 어디일까요? 어제 오랜만에 유통주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내수에서만 방어를 할 수 있는 내수 시장을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통상 이런 관세 여파를 피해갈 수 있다라고 꼽혔었던 무형 컨텐츠, 엔터 이쪽을 봐야 되는 건지 두 가지 옵션이 주어졌습니다. 끝으로는 이렇게 시장이 복잡하니 결국에 정말 제대로 된 안전처는 실적이다라는 믿음이 더 강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래서 주 초반까지는 LG화학, LG이노텍, LG그룹주들 위주로 이제 이번 분기 실적 반등을 노려보자라고 했던 움직임들이 화학주 안에서는 후속주로 꼽히는 롯데케미칼로 옮겨붙고 있고요. 정말 오랜만에 건설주에 대한 얘기들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우리는 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디에 무게 중심을 싣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지 이분께 좀 해안을 얻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어떤 뉴스를 주목해야 되는지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볼게요. 오늘도 관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죠. 바로 캐나다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 자동차 관세를 비판하면서 보복 관세로 정면 대응하겠다라고 강경한 스탠스를 예고했습니다. 자, 마크 카니 캐나다 신임 총리는 현재 시간 27일 내각회의 이후에 일어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기존 무역협정을 위반해서 우리나라에 부당한 관세를 부과했다면서 이런 관세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싸우고 보호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런 보복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이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4월 2일자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등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더 많은 것을 그때 알게 되면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좀 아끼긴 했습니다. 자, 미국과 캐나다 이미 한 차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두고 충돌을 한 바 있는데요. 4월 2일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한번 만나볼게요. 이번엔 반도체 소식입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3대 D램 제조사인 마이크론이 드디어 가격 인상을 공지했습니다. AI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는 데다가 그동안 공급을 조절해왔던 범용 메모리 재고가 소진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구체적으로 마이크론의 총괄 부사장은 최근 메모리 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AI에 대한 수요 증가로 올해 이어서 내년까지도 성장이 예상된다라면서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고려해서 우리는 가격을 책정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상률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최대 한 11% 정도 가격을 올릴 걸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마이크론이 가격 인상에 대한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남은 두 기업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뒤따라 판가를 올릴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래저래 오늘 장도 확인할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이분과 함께 오늘 시장 어떻게 하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투자 전략 세워볼게요. 오늘은 IM증권 이화진 과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반도체 논란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저기서 지금 AI 과열이다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과장님은 진짜 확대 해석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실제로 공급 과잉이 조금씩 징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세요? 이게 물론 이제 최근에 어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은 물론 최근 6개월 이내에 뭐 미국이나 특히 유럽 쪽 이제 2기가와트 정도는 이제 캐파 축소한 거는 맞습니다. 물론 최근에 데이터 센터 이제 임대 관련 취소 이슈들은 워낙 이제 오픈 AI와 관련된 좀 관계 이런 여러 이슈들이 뭐 있었던 상황이고 물론 작년 한 8월쯤에 이제 모건스탠리에서도 뭐 올해 뭐 공급 과잉에 대한 이제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그 당시 조금 여러 이제 AI 쪽에 다 관련된 흐름들이 있긴 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4분기 뭐 실제 발표들이나 이제 지난 마이크로소프트, AMD 그리고 구글, 이제 아마존닷컴 같은 여러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컨퍼런스콜을 하게 되면서 특히 메타나 이제 구글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이제 AI 캐펙스 투자를 더 강하게 이제 트라이를 계속 하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낙 이제 예전부터 더 많은 자금들을 투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주르와 같은 실적들이 어느 정도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해왔지만은 다른 빅테크 업체들 대비해서 워낙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많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개별적인 뭐 이슈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도 좀 확대 해석이다라는 네. 쪽으로 무게를 싣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자, 이런 HBM 논란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향 메모리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제 오후에 마이크론도 가격을 올릴 것이다라고 공지를 했어요. 이 서한을 보낸 건데, 자, 근데 이 메모리 가격을 한 11%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리게 되면 HBM을 차치하더라도 충분히 실적 상승, 또 실적을 방어해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요. 일단은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 마이크론 입장에서도 이제 그만큼 수요가 더 강하다는 걸 이제 반증하는 모습이라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대다수가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수요가 더 강하게 또 올라왔었고 특히 뭐 최근에 스마트폰에 이어서 이제 델 테크놀로지 대표도 올해 한 중반 이후에 이제 PC 쪽에 대한 수요에 대한 확대를 좀 굉장히 크게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올해 10월 달에 이제 윈도우 10이 이제 종료가 되게 되면서 이제 운용 체제에 대한 변화에 따른 PC 교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단 랜드 쪽에 일단 모습을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움직임을 보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HBM과 관련 물론 최근에 워낙 이제 중국 쪽 AI 모델들이 하나둘씩 이제 출시하게 되면서 그만큼 디램 수요는 더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근에 디램 스팟 가격이나 이제 랜드 스팟 가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워낙 하락세 하다가 최근에 살짝 이제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명확하게 추세 반전이라 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적어도 이제 마이크론이나 이제 여러 이제 업체들이 가격을 올린다는 것 자체는 적어도 바닥을 다진 거는 조금 확인하는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물론 어제도 이제 SK하이닉스도 주주총회를 했었고 이제 다음 달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일단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1분기 실적이 레거시 쪽이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됐는지 여부 회복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시장은 2분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의 개선세가 더 강하게 나오겠다는 의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1분기 실적이 안
안 나왔다 하더라도 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피 특히나 이제 외국인 수급이 대다수가 한 3조 가까이 들어왔는데 근데 거의 80, 90%가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의 전기전자 쪽 섹터로 들어왔겠죠. 그렇다라는 거는 일단은 물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매력도라기보다는 적어도 반도체에 대한 좀 바닥에 대한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시장에 좀 상존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벌써 다음 주인가요? 4월 첫째 주에 보통 잠정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때 네. 안 하더라도 그 다음 주 4월 7일이나 4월 6일쯤에는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때 잠정 실적이 나왔을 때 1분기부터 회복 시그널을 보이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2분기 때 회복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데 베팅을 한다. 그럼 끝으로 하나비전은요. 네. SK 하이닉스랑 또 추가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진짜 한미 반도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워낙 이제 사실 한미 반도체 주가도 많이 빠져왔었고 워낙 이제 각돈신 회장이 전년도에 여러 세미나를 가지게 되면서 올해나 내년 가이던스를 굉장히 크게 잡았습니다. 거의 한 몇 조 정도에 대한 가이던스를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한 주가의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는 조금 이제 낮출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제 대신에 AI 수요가 정말 가파라지게 되면서 이제 HBM 수요도 커지고 TC 본도 장비에 대한 전망도 더 좋아지게 되면은 사실 뭐 하나비전과 한미반도체가 같이 덩달아 이제 성장하는 모습이라면 굉장히 좋은 이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물론 아까 앞에서 이제 앵커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시장은 하나비전 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유증까지 얘기가 나왔죠. 물론 이제 하나스미텍이 그 500억 증자하는 거를 이제 하나비전이 이제 자금 참여를 하게 되면 서 공장 증설을 할 걸로 보고 있죠. 그럼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물론 어제 시간에서는 이제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반응을 볼 수는 없었겠지만은 결국에는 정자를 한다라는 거는 그러면 시장은 하나세미텍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TC 본딩 관련 장비들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비전이 그 500억 이제 우리가 돈을 조달을 해줄 테니까 빨리 공장을 지어서 더 많은 캐파를 할 수 있게 세팅해 주겠다는 의미로 좀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미 반도체에서는 좀 투심이 악화될 수는 있는데 정말 만약에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앞에서 조금 더 말 못한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번 이제 다음 분기 실적 발표에서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스탠스 변화가 있는지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타나 아마존닷컴이나 여러 구글 업체들. 왜냐하면은 최근에 중국 쪽에서 H20을 이제 엔비디아 주문들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는 물론 이제 중국은 어차피 H200이나 이제 여러 이제 고스펙에 대한 이제 AI 칩을 주문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H20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H20만으로도 AI 모델들을 더 빠르게 향상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빅테크 업체들에서는 이와 비용 관련해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좀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흐름보다는 좀 단기적으로도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초기에 HBM4에서 이게 흐름이 다시 뒤바뀔지는 좀 그때 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빅테크들의 실적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이셨어요. 저희 지금 댓글을 보시면 한미 반도체 독점적인 위치가 바뀌었으니 이전과 같은 주가 상승세는 이제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전년도 물론 20만 원까지는 못 들었던 걸 기억합니다. 한 19만 원까지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올해나 내년 그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일정치 맞아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목표치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미 이제 SK 하이닉스는 두 번이나 지금 이제 공급 물량이 들어왔고 저번 이제 200억 관련해서 대략 한 400억 정도 이제 누적된 흐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기준이면은 이게 작년에 SK 하이닉스가 총 합쳐서 4천억, 5천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그 10% 물량을 지금 이제 연달아 지금 하나비전 쪽에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시장 점유율을 2원화, 이제 3원화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물론 아직까지는 ASMPT가 뭐 조금 크게 빨리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면 당연히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TC 본딩 장비를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전략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미 반도체는 저희가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견의 결이 비슷합니다. 즉
HBM4라는 새로운 어떤 동력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수익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들 실적 발표를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이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반도체, 일단은 쭉 말씀을 들어봤을 때 투자는 유효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종목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보면 될까요? 일단은 전 삼성전자가 최근에 6만 원을 넘긴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 미국 지지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엔비디아나 다른 미국 이제 반도체 대비해서 굉장히 견조한 그러게. 흐름을 좀 예. 보여왔죠. 예. 그럼 저것도 시장은 늘 항상 지금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한 관전 포인트는 계속 저는 세 개라 보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기저 효과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2조 이상의 적자가 나왔는데 적어도 1조 정도로 방어를 해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영업이익 4억에서 5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치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레거시 반도체 당연히 이제 메모리 감산하게 되면서 이쪽에 이제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물론 이제 HBM 8단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1분기 때 들어가냐 여부에 따라서 실적 개선세가 더 커진다고 좀 봤을 때는 그러면 저는 2분기의 주인공은 좀 반도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 밸류체인 땅, 뭐 이오테크닉스나 아니면은 여러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동진세미캠이나 이런 종목들이 뭐 최근에 좀 좋은 흐름도 좀 보여왔었죠. 물론 이제 그런다고 해서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은 아니냐 그건 또 아니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상승폭에 대한 성장 속도가 이제 삼성 밸류체인이 워낙 그동안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수급적인 요인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으로는 이제 뭐 삼성전자는 워낙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 타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조금 전략적으로 굉장히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하락시 조금씩 사모아가는 기회로 저희 반도체 그 안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밸류체인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자동차도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완성차 부품주 관세 여파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눴을 때 완성차는 일단 현대 기아차, 기아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멕시코에 공장이 있으니까. 현대도 일단 외부에서 들여가는 차가 많기 때문에 관세를 피할 수 없지만 부품주는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로 힘이 없더라고요. 부품주가 관세가 어느 정도 면제된다 하더라도 완성차가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부품주 입장에서도 실제에 대한 전망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전방 수요 감소로 그렇죠. 인해서요. 그럼 물론 관세가 25% 적용이 되게 되면은 물론 이제 굉장히 비용이 크죠.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도 이제 접근을 하더라도 한 만약에 600만 원 아니면 800만 원 이상의 가격이 인상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에 대한 수요 자체는 이제 탄력적으로 가격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수요는 우리는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차가 5,600만 원, 5,800만 원이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그 가격대를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차를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한 번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반기 때 물론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하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유럽도 하고 있고 미국은 아마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는 자동차 할부 금리 자체가 다운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뭐 100% 당장에 현금으로 자동차를 사는 흐름이 아니고 결국에는 할부 금리에 따라서 자동차 수요가 올라간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관세 이후에 대한 자동차 시장 전망이 무조건 이게 우호적이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4월 2일 끝났네, 4월 관세 끝났네. 그러면 이제 관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시각들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는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특히나 독일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관세에 대한 보복도 이슈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푸시 나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이 전망 자체는 조금은 물론 추후에 만약 관세 관련해서 협상을 해서 조금 시장이 전망이 뒤바뀐다 하더라도 관세 이후에 대한 우리가 자동차 업황에 대한 전망들은 조금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완성차도 그렇고 부품주도 그렇고 보수적인 의견으로 들리거든요. 네, 올해 1월 달에 현대차 그룹들이 이제 올해 판매량 전망치를 했을 때 전년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 4% 성장을 봤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2% 아래대 판매량 전망치 애초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긴 했었어요. 관세를 감안을 한 겁니까? 그걸 아마 감안 안 하고 아마 했을 겁니다. 안 하고도요? 왜냐하면은 신차에 대한 이제 신차에 대한 출시에 대한 어느 정도 옛날보다는 출시가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점.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물론 우리가 전년도 상반기 때는 물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전기차 대한 시장 업황 자체 회복이 굉장히 크게 많이 지연될 걸로 보고 있고 그에 대한 전망을 이제 전략을 잘 짰죠. 현대차가 뭘 했습니까? 네. 하이브리드로 전략이 그렇죠. 완전 수익을 바뀌어버렸죠. 조지아 공장을 강화했죠. 애초에 전기차 라인 자체를 하이브리드로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에 대한 전망을 잘했죠. 이제 그 다음은 제가 볼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25년, 26년도에는 전기차 쪽에 대한 점유율을 확대할 필요가 좀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이제 보조금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이게 다 상관이 있겠지만은 적어도 내년부터는 특히 아단 조나스와 같은 이제 애널리스트도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내년부터는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가격의 차이가 어느 정도 상쇄되는 이제 구간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시장의 인프라를 누가 가장 많이 잡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BYD가 지금 주가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네.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만큼 중국에 대한 전기차 점유율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현대차 그룹은 적어도 북미 쪽에서는 그나마 계속 선방을 하고 있죠. 어차피 BYD가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시장에서 테슬라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점유율을 계속 할 수 있는가?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BYD와 테슬라는 이제 FSD와 같은 중국은 이제 신의 눈이죠. 이제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새로운 옵션에 대해서 빠르게 지금 시장을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현대차에 대한 자율주행 관련 옵션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가 지연됐다는 분이 향후에 대한 미래 전망치를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완성차랑 부품주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조금씩 그냥 오를 때마다 팔고 나오는 게 더 낫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관세 그 이슈가 물론 향후에 공장 이제 이전을 하게 네. 되고 그러면 시간이 충분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제 관세가 조만간에 뭐 협상용으로 바뀌게 되고 관세가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급등을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의견입니다. 완성차랑 부품주 조금은 보수적으로 오히려 튀어오르면 팔고 나가는 기회로 삼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중심 잘 잡아보셔야 될 듯 보입니다. 자, 이렇게 관세가 계속 시끌시끌하다 보니까요. 이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어제 그래서 새로운 신예라고 할까요? 구예이긴 한데 네. 오랜만에 시장에서 회자가 됐던 게 유통 쪽이었어요. 현대백화점, 저희도 유통 애널리스트와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백화점 네. 그룹 가운데서는 현대백화점이 일단 부지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을 또 노려보자라는 말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현대백화점 신세계도 좋았지만 그 음식료 안에서 풀무원도 괜찮았고요. 네. 대상홀딩스는 정치 테마랑 좀 엮여서 예외일지라도 그쪽 부분 계속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예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던 엔터나 컨텐츠도 유효할 것 같은데 네. 이 중에 좀 선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에 비중을 다 시기보다는. 일단은 뭐 유통 쪽은 물론 최근에 면세법인 쪽에 이제 네. 실적 전망치가 조금 다시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중국 쪽에 이제 무비자 이슈가 만약에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직은 이제 추진 중이죠. 이제 아직 된 건 아니겠지만은 일단은 인바운드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면세 쪽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물론 화장품에서도 이제 크게 보일 가능성이 있고 이제 전년도에 중국인 인바운드 관광객이 대략 한 460만 명입니다. 우리가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00만 명 이제 기준인데 예전에 대만, 태국이나 여러 국가들의 이제 중국 무비자 면제 이슈가 추진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 수가 30%에서 50% 이상 증가하는 사례를 봤을 때 그에 대한 효과를 굉장히 크게 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워낙 이제 그동안 면세 쪽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이나 이런 유통업체들은 조금 부진한 측면에서 크게 좀 바뀔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이고 있고 네. 음식료도 우리는 일단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가격 인상률이 올라오게 되면서 그만큼 원가에 대한 부담들을 많이 희석시킬 수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Q가 올라가게 되면서 그에 따른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는 측면에서는 일단 음식료는 최근에 워낙 관세 이슈가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좀 회복이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네. 최근에 어제 엔터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중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시장이고 물론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는 5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중국이 예전에 2019년 이후부터 이제 콘서트나 이런 공연과 관련된 굿즈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고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그게 대한 흐름도 있었겠죠. 물론 이제 텐센트 뮤직과 같은 이제 거대 공룡 기업들이 이런 디지털 스트리밍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그 시장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만약에 이번에 한한령 해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아까 제가 2분기 주도 섹터가 반도체라고 얘기도 해왔지만은 적어도 2, 3분기 때는 엔터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미 북미 가수들이나 유럽 가수들, 뭐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모라이어 캐리 같은 가수들은 이미 중국 쪽 공연이 시작을 했고 올해 잡힌 공연의 그 40회 이상의 대부분 일정에서 60%가 일본 가수들입니다. 그만큼 이제 아시아 쪽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물론 예전에 사드 배치 이후에 조금 더 강한 그런 적이 있긴 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중국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서 중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가수들이 공연들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게 풀리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엔터 쪽에 있는 실적에 대한 전망치에서 밸류를 적어도 20% 상향시킬 수 있는 실질적으로 실적 전망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공연과 굿즈에 대한 모멘텀이 생각보다 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한령 이슈는요, 저희가 막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사가 지난주 후반부터 하나씩 매일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안에서 지금 SM을 네. 가장 선호주로 보신다라는 거죠. 네. 보니까 엔터주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작년도 예. 3분기 때부터 이제 실적을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키플립도 나오고 있고 하츠 투 하츠 특히 SM은 하츠 투 하츠가 나오면서 새로운 이제 신인 아티스트의 부재들을 올해부터는 하나둘씩 이제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에는 큰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은 물론 올해도 이제 글로벌 이제 현지 이제 그룹들을 이제 아티스트를 본격적으로 더 계속 꾸준히 데뷔하게 되면서 이제 흔히 뭐 망시어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K-팝이라는 명언을 쓰기 싫고 우리 결국에는 글로벌 엔터사로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엔터사 쪽으로 집중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 관세 사각지대 안에서 내수냐 무형 콘텐츠냐라고 선택권을 드렸을 땐 SM이 나왔는데요. 우리 장대양봉님이 또 이런 댓글을 주셨네요. 이마트는 여전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유통도 좋고 뭐 음식료도 좋지만 그 안에서 가장 본격화될 시점이 빠른 게 엔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중국 관련해서 글로벌 텍스프리 보자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 이후로 아주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좋습니다. SM도 이번에 한번 노려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실적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여쭤보고 싶었는데 놓쳤거든요. 오늘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혹시 실적 기대해 보는 기업 있으시다면 지난번에 LG 이노텍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거 말고 다른 기업이요. 결국에는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삼전이요? 네.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이제 4월 첫째 주니까 아마 여러 IB 업체들이나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내 기관 애널리스트도 아마 1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 자체가 조금 상향될 가능성이 시장에는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4분기 때는 영업이 아까 제가 4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적어도 그 전망치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되느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파운드리만 좀 기저 효과에 따라서 이제 2조 아래때 적어도 1.5조대의 적자폭만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좀 선방을 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레거시 그리고 HBM 관련 결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예전에 항상 정영은 부위원장이 항상 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내년에 다음엔 꼭 들어가겠다 이 멘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들어갔네에 대한 영업이익 마진 효과 그게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고 또 3월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오늘 배당락일이기도 하고 다음 주부터는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재개돼서 우리 시청자분들 댓글 보니까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마무리해 볼까요?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 31일부터 공매도 이제 개시가 되게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4월 달부터는 특히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 쪽으로 수급이 확산되는 구간. 그러니까 결국에는 4월은 좀 유동성 장세로서 좀 시장이 좀 우려를 씻어낼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오늘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네. 예, 좋습니다. 저희 또 매주 뵙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그 아래서 좀 조금씩 전략을 세워보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